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후 7시 8분입니다. 나스닥 지수. 자, 월봉은 전봉 고가를 넘어가지고 아주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단선 여기 있고 11,288에 있는 상단선도 뚫고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어요. 자, 분기봉을 봤더니 분기봉에 있는 상단선도 지금 3개 썼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셋. 맞나요? 아, 더 밑에 있나 보다. 이 정도 있는 것 같아. 와, 이거 지금 분기봉에 3개, 월봉에 2개. 하단선은 하나도 안 써요. 하단선은 여기 분기봉은 하나도 안 썼는데 상단선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러다가 반기 상단선 찍으러 가는 거 아닐까요? 반기. 자, 상단선을 찍는다라는 말은 누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누른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누른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선에 닿았다라는 거는 월봉이 끝날 때까지 매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분기봉의 상단선을 찍었다라는 거는 분기봉이 닿을 때까지 매도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분기봉이 언제 끝날까요? 3월 말에 끝나죠. 3월 말에. 지금 1월 말이에요. 1월 말. 앞으로 2달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분기봉이 끝나려면 2개월이 더 남았는데 2개월 동안 계속 매도가로서의 지위를 가져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분기봉의 상단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3월 말까지는 신규로 매수할 가치는 아예 없다는 걸 의미해요. 문제는 올라가는 거죠. 자, 상단선 위에 있는데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매수를 해야 돼. 이거는 대세 상승장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기봉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지금도 매도가, 더 올라도 매도가, 여기서 더 올라도 매도가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시황을 올리고 제가 이제 스큐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스큐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야, 물렸다. 그죠? 물렸다에 물렸다. 근데 왜 손절을 안 하냐? 분기봉의 입장에서 보면 손절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사면 모를까.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올라도 스큐를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스큐를 손절하려면 일단 3월 말이 돼야 돼요. 3월 말에 종가가 어디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분기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과한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의 이전 고점은 16,000대 있습니다. 16,000대. 근데 지금 뭐 오른 게 기껏해야 11,600이잖아요. 그럼 11,600 대비해서 11,600은 제가 봤을 땐 높은 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지수로 보면 그렇게 높은 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분기봉에 가지고 있는 구조로 봤을 땐 굉장히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3개월 기간만을 봤을 때 1, 2, 3월 이렇게 3개월의 단위로만 봤을 때는 지금은 상당히 과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내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언제 갑자기 내리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당연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7% 오른 적이 있어요. 7%. 예, 그날 뭐 CPI인가 뭔가 호재 나와가지고 7% 넘게 올랐는데 그게 월봉의 하단선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하단선 아래에서 호재 작은 거 하나 터졌다고 7%를 올리는데 이건 분기봉의 상단선을 억지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악재 하나 뜨면 여기서 7%짜리 하락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하단선에서 7%짜리 상승 나오는데 상단선에서 7%짜리 하락 못 나오는 법도 없는 거죠. 문제는 지금 당장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당장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분기봉에서 제가 스큐를 산 행위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상방은 없어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상방에 배팅한다? 그건 제 기준에는 없습니다. 지금 뭐 국장도 오르고 있고 미국 증시도 오르고 있는데 저는 차티스트니까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서 이런 구조에서는 뭐 위로 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스큐를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제 판단 기준에서는 이건 스큐를 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 분석이 틀릴 수 있죠. 저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제 분석이 틀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 증시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몰라요.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고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르고 그런 건 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차트만 보고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건 매도하기에 적합한 차트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스큐를 보유합니다. 지금 47불에 샀는데 30 얼마죠? 38불인가? 거의 10불 내렸어요. 10불. 그러면은 47에 샀으니까 한 20% 가까이 손실 더 났겠는데요? 20% 더 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들고 간다는 거죠. 결론이 나려면 저는 3월 말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3월 말 갔는데 지수가 많이 내려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팔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기준에서 분기봉, 월봉은 다 현재 상태는 매도의 영역입니다. 조금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오늘이 30일이고 하루만 더 지나면 이번 달이 끝납니다. 그러면 월이 바뀌겠죠? 월이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요거 톱니바퀴 눌렀잖아요. 이게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하는 거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래를 선택하면 다음 달이 보여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로 갔더니 하단선 없어. 다음 달 갔더니 하단선이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1624. 그러니까 이건 아래로 내리면 1624까지는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624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는 겁니다. 월봉은. 근데 상단선이 이렇게 위로 들렸잖아요. 위로 들려서 지금 위치가 한 12,000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만약에 이게 위로 올라가면 반기봉 상단선까지도 나는 노려볼 거야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반기봉의 상단선까지는 내가 노려볼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11,927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반기봉의 상단선까지도 한번 찍을 수 있겠구나. 근데 반드시 찍는 건 아니죠. 이미 분기봉을 다 찍었기 때문에 그냥 눌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누르면 어디까지 간다? 1624 아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설명 끝났죠? 주봉이 재밌어요. 왜냐?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있죠. 설명해 드린 걸 잘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지 못 찾으셨죠? 예. 이렇게 요게 이격 볼벤 20이고 요게 볼벤 20이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는 잘 안 뚫어요. 예? 두 개를 동시에는 잘 안 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 이격 볼펜 20이고 여기가 볼펜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초가로 봤을 때는 두 개를 뚫은 거죠. 예? 시초가로 보면 두 개를 다 뚫은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르기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가야 돼. 예. 11,448? 이 정도 아래까지는 가줘야 그래야 이격이 해소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등가에 시작해도 저 정도까지는 밀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비슷하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격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감안을 하세요. 어쨌든 하단선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1번, 2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려면 2주는 걸린다고 봐요. 2주. 2월 2주까지는 주봉에 있는 하단선을 다 써야 돼요. 그 얘기는 주봉이 내려가려면 일단 하단선을 모두 써야 아래가 열릴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가 열리는 게 지금 스케줄로 상은 2월 3주 정도에 열릴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제 주봉을 이용해서 하락하지 않거나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 그 이제 월봉이나 분기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랑 상관이 없어요. 예. 지금 월봉이 바뀌어도 하단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정을 막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르면 다시 또 충분히 음봉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지금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건 월봉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거는 주봉이기 때문에 이제 주봉의 하단선, 특히 요 2번에 있는 요 TO 상단 하단선을 다 쓰게 되면 이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격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 이번 주에 확인하셔야 될 건 이격 해소. 1번 여기까지는 일단 조정이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은 조금 다른데, 자, 일봉은 지금 고저 종이 저가는 올라가고 고가랑 종가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얘는 내려가는데 얘가 올라갔잖아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예. 자, 지금 고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이겁니다. 이게 고점이에요. 예, 이게 고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고가 투자 심리도상 얘가 제일 높아. 종가도 얘인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기준봉이에요. 이게 기준봉. 그러면 여기서 고가 종가 다 내렸잖아요. 이렇게 내렸다고요. 네. 내려서 이렇게 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는 여기 빼고는 다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여기니까 월화수 목요일만 상승할 수 있어요. 고가. 근데 그 전에 고가가 낮아지면 얘가 제일 낮은 고가잖아요. 그럼 얘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이만큼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종가의 바닥도 똑같네. 종가도 얘가 바닥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밤에 고가를 못 넘거나 종가가 하락하는 봉이 나오면 이제 A봉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요. 이걸 거부하고 싶으면 목요일날 상승하면 돼요. 예? 이걸 무시하고 싶으면 목요일날 상승하면 되는 거예요. 목요일날도 하락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여긴 갈 것 같아요. A까지는. 그래서 지금 A의 고가가 얼마냐면 여기잖아요. 11,334. 네, 이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가 깨지면 하락 시작이에요. 지금은 고저는 내려가는데 저가만 상승해서 상승하는 구조라 저가가 깨지면 이제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주봉상 전봉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되니까, 일봉의 저가가 깨지거든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격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매수가 가능하니까 한 11,400선 아래, 11,400선 아래가 가능해요. 11,400선 아래, 그 아래만 매수 공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400선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그 영역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감안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